네, 이제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죠. 한번 그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실래요? 변화율이 있답니다. 변화율. 지금까지 계속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거나 소득의 변화율로 나눈 게 탄력성이었죠. 율율이었어요. 변화량끼리 비교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 변화율은 비율인가요? 변화율은 비율이죠. 그럼 분수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짝대기 짝 그어요. 끝나는 그 순간까지 똑같아. 정말 똑같아요. 이걸 이해를 하면 너무 쉬워요, 개론이. 그럼 변화율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알고 싶은 게 이름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분수의 이름 속에. 그럼 변화율에서 알고 싶은 건 우리가 변화량을 알고 싶은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분모에는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은 원래 값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처음 시작한 값이.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고 만약에 변화율을 구할 때 제가 이제 이 식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변화율 짝대기 짝 긋고 변화량이 분자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교예요. 비교.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 변화율을 구해보시죠. 그러면 중간값이 분 뭐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율을 따질 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원래 값이 분 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간값은 말 그대로 원래 값과 변화 후의 값이 있는데 그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값. 그게 중간이겠죠. 고개 들고 대답해 보세요. 100하고 300이야. 처음 값이 100이에요. 자, 처음 값이 100이에요. 변화된 게 300이야. 300. 이게 원래 값이죠. 이게 변화 후의 값이겠죠. 변화 후 값.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변화율은 기본적으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뭐 위에 짝대기 짝? 원래 값 위에 짝대기 짝 변화된 양은 얼마죠? 100이 300이 되면 플러스 200이죠. 변화량이 플러스 200이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 2죠. 200%잖아요, 지금. 변화율이. 그런데 이때 중간값을 기준으로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100과 300의 중간값은 얼마예요? 200이죠. 200 어떻게 구하셨어요? 100과 30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정확히 중간이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근데 얘는 중간이 200이라는 게 보여서 그냥 200 대답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150이고 예? 이게 175다 그러면 중간값이 바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00을 기준으로 플러스 200이 될 거니까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 변화율은 100%가 되겠죠.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율이 달라진다는 거 느끼실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까지 다 뭐였냐면 원래 값을 기준으로 한 거였어요. 근데 딱 한 번 중간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대부분 계산 문제를 잘 못 풀었죠. 그 다음부터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 변화율을 계산하는 식을 다들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율은 짝대기 짝 변화량이 분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원래 값 위에다 짝대기 짝 긋고 변화량을 위로 올려주면 변화율이 바로 튀어나온다. 지금 그 얘기네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은 짝대기 짝 긋고 뭐가 분자일까요? 변화량이죠. 가격의 변화량이 분자일 거예요. 그럼 별다른 얘기 없으면 원래 가격이 분모겠죠. 되나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해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수요량이 주어져 있고 변화 후 수요량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요량의 변화량이죠. 네. 그 맞잖아요. 그럼 여기에 원래 수요량이 들어가겠죠.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풀어볼 필요가 있냐면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상승하자 수요량이 200개에서 100개로 감소하였다.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식을 못 세우시면 찍어야 되고 세울 수 있으면 풀어나가겠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짝대기 짝 긋고 뭐가 분자?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 맞아요? 그럼 가격의 변화율이 분 뭐죠?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또 희한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입시킬 애를 찾아야 되는데 봤더니 변화율을 몇 프로로 줬나요? 지금은 원래 값과 변화 후의 값을 줬나요? 원래 가격과 변화 후의 가격, 원래 수요량과 변화 후의 수요량을 준 거죠. 네. 변화율을 몇 프로라고 안 줬단 말이에요. 아까 문제와 다른 게. 그럼 이때 이 문제를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죠. 각각 변화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량의 변화량이 분자죠. 원래 수요량이 분 뭐예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 얼마죠? 200개에서 100개가 된 거니까 마이너스 100개죠. 아니 지금 200개에서 100개가 됐으면 마이너스 100개죠. 플러스 100개가 아니라. 그럼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럼 원래 수요량은 얼마예요? 200개죠. 예. 그럼 나누면 얼마? 마이너스 50%예요. 그럼 가격의 변화율도 구할 수 있을까요? 짝대기 짝 긋고 가격의 변화량이 분자. 네. 그럼 원래 가격이 분모.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럼 가격의 변화량은 100원에서 150원으로 상승했으니까 플러스 50원? 맞나요? 그럼 원래 가격은 얼마예요? 100원이죠. 원래 가격 100원. 그럼 얘는 플러스 50%인가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대입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50%를 얼마로? 플러스 50%로 나누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 1인가요? 그렇죠. 이제 느껴지셨을 거예요? 뭘 씌워야 돼요? 절대값 씌우죠. 왜 씌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마이너스 값. 무슨 법칙 때문에? 수요의 법칙. 그래서 걔를 볼 필요가 없어서 절대값 씌워서 플러스로 표현한다. 답은 1이에요. 1. 되셨죠? 그런데 잠깐만. 이 문제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냐면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푼다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네가 풀라는 대로 수를 가로 나눈다. 이렇게 푸신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어떻게 푸냐면 가격은 50원만큼 상승. 이걸 적어요. 그 다음 수요량은 마이너스 100개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냥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 양은 마이너스 100개죠. 맞나요? 그 다음 가격의 변화량은 플러스 50원이죠.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누면 뭔가 찝찝하죠. 이렇게 나누면 뭔가 찝찝해. 뭐가 찝찝해? 지금 보시면 얘는 개. 원. 단위가 같으니까 얘는 나눌 수 있잖아요, 지금. 측정 단위가 같으니까. 근데 얘는 측정 단위가 얘는 개고 얘는 원이잖아요. 금액, 수량이고. 왠지 나누는데 찝찝한데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얘를 그냥 나눈 거야.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2가 나왔죠. 보기 중에 마이너스 2가 없으면 다행인데 보기 중에 마이너스 2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계산해서 그게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으니까 신나서 찍겠죠. 틀렸지. 지금 그토록 하지 말라는 양분의 양을 한 거잖아요. 양양을 한 거잖아, 지금. 율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변화율인 거죠, 지금. 되세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틀리는 분. 이렇게 마이너스 2 구해놓고 봤더니 내가 함정에 빠질 줄 알았지. 뭘 씌워야 돼? 절대값. 그래서 2로 갔죠? 2가 보기 중에 있어, 없어? 있다고요. 신나서 나오면 틀렸지, 지금.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뭐가 나오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량을 가격의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실제 나왔었고. 그러니까 양분의 양이에요? 율분의 율이야? 율분의 율이죠. 퍼센트로 우리 계산했잖아. 네? 양양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 우리는 예전에 중국의 쇼트트랙 선수
양양자 들어간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걔들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양양이 아니라 뭐야? 율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율율. 율율. 왜 이게 이렇게 풀리는지 이해되시죠? 예.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잠깐만 여기 보실래요? 그럼 얘를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 이렇게 식을 세우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변화율분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니까 그냥 원래값 위에 짝대기 짝 긋고 얘 얼마 변했죠? 플러스 50이죠? 그럼 50% 바로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 원래값 위에 짝대기 짝 긋고 마이너스 100개죠? 그럼 마이너스 50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문제 바로 풀잖아요. 이 식을 또 이렇게 적지 않아도. 그런데 이 부분에 단 중간값을 기준으로 할 것 이렇게 문제를 줬다면 이제는 이 둘의 중간은 125, 이 둘의 중간은 150, 200개와 100개의 중간은 150이잖아요. 100원과 150원의 중간은 125고 그래서 각각의 변화된 걸 위로 올리면 되죠. 플러스 50,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어렵지 않다? 중간값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나중에 조금 더 반복하는 연습을 해주면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 계산 문제는 나오면 무조건 푼다, 넘어간다? 무조건 풀어야 돼요. 무조건. 꼭 풀어줘야 되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가 탄력성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지금 어디까지 설명을 드린 거냐면 얘는 중요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29, 20, 지금 30페이지 31, 32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꼭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33페이지에 있는 내용. 탄력성에 따른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정도라고 해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칠판. 여기 잘 보세요. 주어진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우리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보고 싶다고 그랬죠, 우리는. 탄력성은.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은 뭐가 변하는 정도? 지금 계속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있는데 수요의 탄력성은 뭐가 변하는 정도?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근데 얘가 괜히 반응되어 주어진 변화가 있어서 주어진 변화. 주어진 변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뭐가 변함에 따라?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따지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그런가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함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를 따지는 거네요. 네. 양의 변화는 좌우로 움직여요? 상하로 움직여? 좌우로 움직이죠. 가격이 변화는 상하로 움직이죠, 지금. 그러면 이때 주어진 가격 변화가 이만큼 변화했대요. 그럼 가격이 상승했어요? 하락했어요? 하락했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수요의 법칙. 그렇죠? 근데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다르겠죠.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 그때 이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빵이래요. 가격은 내려갔는데 수요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수요량이 증가되는 정도가 빵이래. 빵.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나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얘가 원래 점이 있죠, 여러분. 원래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인 점 하나가 있었겠죠.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이렇게 찍혔어. 가격이 내려갔죠. 그럼 원래는 수요량이 뭐 해야 되는데? 수요량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무슨 법칙에 따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증가해야 되는데 얘가 하나도 증가가 안 된 거죠, 지금. 네?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게 완전 비탄력적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점이 찍히겠네요. 가격은 내려갔지만 수요량은 그대로니까 증가가 안 되니까 여기에 찍히겠지.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수직선 나와요? 네. 그럼 수직선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변화가 없네요? 양의 변화가 없는 거잖아. 뭐는 변화했지만? 가격은 변화했지만 양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럼 완전 비탄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건 수직선이 나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뭐가 반응되는 정도를 따지는 거니까 양이 변하는 걸 따지는 거니까 결국 양의 변화가 없는 게 수직선이죠. 네. 그럼 수직선 상에서는 가격의 변화는 큰 거네요. 위아래로 가격 변화는 크잖아. 양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무슨 선이 나온다? 수직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직선의 반대는 뭐예요? 수평선이죠. 그럼 수평선은 이 뒤로 그림이 나올 텐데 수평선은 무한대로 변화하는 건가요? 수평선은 양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수평선이 되겠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주어진 변화. 이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면 탄력성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주어진 변화, 가격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가격의 하락이 나타났죠. 그랬더니 얘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지금 더 적게 변했나요? 주어진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증가, 변화가 적게 나타났죠, 지금. 화살표 길이를 잘 보세요. 그럼 얘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 왜 비탄력적이라고 그러죠? 적게 변했어요. 뭐보다? 주어진 변화보다 적게 변한 거죠. 반응된 변화가 적은 거예요. 양의 변화가. 그럼 얘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죠. 그럼 원래점 여기, 이동 후의 점은 여기에 찍히겠죠? 둘을 연결하면 이와 같은 선이 될까요? 맞아요. 그럼 지금 기울기가 커요, 작아요? 기울기가 크죠? 기울기가 크잖아요. 지금 이제 또 어떻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얘와 1번이에요, 1번. 2번이 있어요, 2번. 1번과 2번 중에 기울기가 더 큰 건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헷갈려. 그래서 전에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그려서 설명하는 분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액자야, 액자.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액자야, 액자. 그럼 액자가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기울어졌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뭐가 더 많이 기울어진 거예요? 예? 얘가 더 많이 기울어진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냥 토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뭐다? 토지. 그럼 얘는 수평이죠, 원래. 지표면이 있으면. 그럼 기울기가 15도, 기울기가 30도, 예를 들어 기울기가 45도, 이해되세요? 그럼 기울기가 70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에 가까워질수록 기울기가 큰 거네요. 수직선에 가까워질수록 기울기가 큰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기울기는 작은 거죠. 수평선에 가까워질수록 기울기가 완만한 거예요. 기울기 완만하죠? 이 두 개의 표현을 번갈아 쓰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 그럼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기울기 크죠? 기울기가 급해요, 완만해요? 급한 거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뭐는 똑같은데 주어진 변화는 똑같은데 반응된 변화가 가격의 하락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데 아까 수요량이 하나도 증가되지 못하면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그때는 무슨 선이 나온다? 수직선이 나왔죠? 근데 지금 가격의 하락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밖에 적게 증가한 거죠. 적게. 얼마 증가되지 못했어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커요, 작아요? 기울기가 크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러니까 결국은 비탄력적일수록 양의 변화가 작죠? 이거 잘 보실래요? 비탄력적일수록 양의 변화가 작잖아요, 여러분. 그럼 양의 변화가 작으면 기울기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다시.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어요, 일단. 다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따가. 그럼 이번엔 주어진 변화가 있습니다. 가격이 이만큼 하락했대요. 그때 반응된 변화가 수요량이 증가해야 될 텐데 수요량이 똑같이 증가했대요.
뭐만큼? 주어진 가격 변화만큼 수요량이 똑같이 변화했답니다. 그럼 얘를 그려보면 얘는 단위 탄력적일까요? 일단은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가 똑같으니까 단위 탄력적이에요. 그럼 얘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직각쌍곡선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직각쌍곡선이 중요한 건 아니야. 이게 어떤 개념인지는 이해가 되셨죠 지금?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가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어요. 수요량이 반응된 변화가 더 많이 변화했어요. 뭐보다? 주어진 변화보다. 그럼 양의 변화가 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래 점이 여기 있었는데 양의 변화가 크면 더 많이 좌우측으로 퍼지겠죠.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제 기울기는 커져요? 작아져요? 기울기가 작아지죠.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네. 좌우로 뻗어나갈수록 원래 점에서 연결하면 더 완만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더 비교해 볼게요. 주어진 가격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 반응된 수요량의 변화가 이만큼 변화했대요. 그럼 아까보다 더 많이 수요량이 변화했죠? 더 탄력적이 된 거죠? 그럼 기울기가 더 작아졌나요? 기울기가 더 작아졌죠? 기울기가 더 완만해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어진 가격의 변화가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칠판의 끝, 칠판의 끝, 칠판의 끝, 칠판의 끝, 칠판의 끝 무한대로 변화했대요. 그럼 얘는 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여기에 점이 찍혔는데 아까 만약에 여기까지만 수요량이 증가가 됐다면 얘를 연결하면 이렇게 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런데 가격의 하락에 따라 이때 수요량이 여기까지 증가가 됐다면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가격의 하락에 따라 수요량이 칠판의 끝, 칠판의 끝, 칠판의 끝, 칠판의 끝, 칠판의 끝, 칠판의 끝 무한대로 증가하면 얘는 이 선이 되겠죠? 수평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선은 수요량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거죠. 좌우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수평선이잖아. 그래서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인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셨어요? 이걸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연습 한 가지를 할 거예요. 연습 한 가지를 할 거예요. 자, 저만 보세요. 이렇게 찍어보세요. 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를 찍어. 점을 찍은 거예요, 점을. 눈앞에 점을 하나 찍어요. 가격을 내려보세요. 가격을 내렸어.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지금 몸으로 하셔야 돼요. 몸으로 기억하는 게 최고야. 가격을 내렸어. 그럼 수요량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 되죠. 그럼 수요량이 증가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아, 그렇잖아.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수요량이 하나도 증가가 안 됐어.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도. 그럼 원래 점에서 가격을 내렸어요? 수요량이 증가가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점이지. 그럼 원래 점과 연결시켜 보세요. 직선이 나오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수직선은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수직선은 양의 변화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 수직선은. 그럼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인 거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다시 자, 점을 찍고 느껴야 돼요. 가격을 내렸어.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조금밖에 증가되지 않았어요. 그럼 조금만 증가하면 약간 오른쪽에 찍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수요량의 증가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원래 점에서 가격 내려가서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바로 오른쪽에 찍히죠. 그럼 원래 점과 연결시키면 거의 수직선에 가깝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양의 변화가 작을수록 수직선에 가까운 거죠. 네? 좌우 이동이 작을수록. 그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뭐에 가깝다? 수직선에 가깝다. 기울기가 큰 거다, 작은 거다? 큰 거다. 경사가 급한 거다, 완만한 거다? 급한 거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다시 가격을 내렸어요. 자, 점 찍고 가격을 내렸어. 느껴야 돼. 가격을 내렸어. 양의 변화가, 수요량이 가격이 변한 만큼 똑같이 변화했어요. 그럼 연결하면
직각쌍곡선이 나온다 이걸 그냥 기억하고 말란 말이야. 그 다음 다시 가격을 내렸어.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격을 내렸어. 그랬더니 수요량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많이 오른쪽에 찍어봐. 그럼 원래 정가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가격을 내렸을 때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하면 더 저쪽이 찍히잖아. 그럼 원래 정가 연결시키면 더 완만해지죠. 느껴지나요? 그럼 가격을 내렸을 때 수요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 평선이 나오는 게 느껴져야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가 변하는 정도를 따지는 거다 지금? 수요량이 반응되는 정도, 변화하는 정도를 따지는 거니까 좌우 변화가 클수록 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들어 눕는 거지. 공급 곡선의 기울기든 수요 곡선의 기울기든 더 들어 누울 수밖에 없다고. 뭐에 가까워지는 거다? 수평선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수직선이 왜 완전 비탄력적인지 정확히 느낌이 와요? 예? 양의 변화가 없잖아.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얘를 결합시켜서 하나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이게 거의 대부분 끝까지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정말 쉽습니다. 여기 잘 보고 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었던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구하는 거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인지 감소인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지 얘를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거죠. 이게 균형점의 이동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게 제일 쉬운 문제죠? 경우 수가 제일 쉽잖아. 그럼 수요 증가면 왼수. 안 하실 거예요? 왼수. 그럼 왼수는 올리죠? 그럼 뭐가 더 높아? 수요가. 초가? 수요.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수요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 끝.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답이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뭘 섞어서 문제를 내냐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기를. 여기다가 이런 걸 집어넣는 거죠. 수요가 증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 상승인지 하락인지도 물어보고, 얘가 더 많이 상승하는 건지 덜 상승하는 건지 더더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도 덜인지 덜인지, 더 많이 증가인지 더 적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얘를 문제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 문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얘기입니다. 처음은 항상 균형부터 출발한다고 그랬나요? 처음 출발은 항상 균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 같은 상태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했겠죠? 맞아요.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공급량 증가하죠? 맞나요? 네.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량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얘가 완전 탄력적일 때는 원래 바로 균형을 되찾아서 수요량이 증가한 만큼 공급량이 꼭 그만큼 증가해버려요. 그럼 초과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 가격은 뭐가 돼버려요? 불변으로 돌아가죠? 완전 탄력적이면. 지금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가격은 불변이고 수요량이 증가한 만큼 공급량이 바로 똑같이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많이 증가해요? 적게 증가해요? 많이 증가한 거죠. 원래 원칙은 뭐냐면 얘가 100이고 얘가 100이었어요. 만약에 수요량이 150이 된 거야. 그러면 수요량 150이고 공급량이 그대로 100이면 거래량은 얼마가 돼요? 아니 지금 다시 질문. 거래는 수요만 있으면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공급만 있으면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래하죠. 그럼 수요량 100, 공급량 100이었을 때 거래량은 100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수요량은 150으로 증가했는데 공급량이 하나도 증가가 안 돼. 시장 내 아파트 수요는 증가했는데 아파트 공급량이 하나도 증가가 안 돼. 근래 봤던 것처럼. 그럼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은 폭등하죠. 네? 거래량은 100이에요? 150이 돼? 100이죠, 그대로. 왜냐하면 공급량이 증가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얘는 다른 표현을 써보면 수요의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는데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량이 하나도 증가가 안 되면 이게 그대로 100이죠. 그럼 얘가 완전 비탄력적인 거잖아. 예? 그러니까 수요 증가 시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폭등하지만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겠죠. 아,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출제자는 물어보고 싶겠어요? 안 물어보고 싶겠어? 물어보고 싶겠죠? 복잡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지 거래량이 더 적게 증가하는지 더 많이 증가하는지 이걸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쉬워. 어떻게 풀면 되냐면 다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걸 이렇게 이게 원칙인데 이 원리에 의한 건데 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를 잘 보세요. 우리는 0이고 가격이고 수요량 공급량인가요? 아, 지금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은 지금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수요 곡선이야. 그럼 수요 곡선이 지금 무슨 선이에요? 수직선이죠. 그럼 수직선이면 완전 탄력적인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인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 왜 완전 비탄력적?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 양의 변화를 따지는 건데 주어진 가격 변화에 따라. 네. 그러면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럼 인제 공급이 공곡선은 우상향 우하향? 상향하는 곡선이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공곡곡선이야. 그런데 이때 원래 점이 여기 있었겠죠. 균형점이 여기였을 거예요. 그럼 균형 가격이 있고 균형 거래량이 있었겠죠. 그런데 공급이 증가됐대요. 그럼 공급이 증가되면 이렇게 되나요? 우측 이동하죠. 그럼 공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균형점이 여기에 찍히죠. 그럼 가격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 가격은 많이 하락했죠? 지금? 상하 변화는 크잖아, 지금. 여기서 여기면 가격이 하락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량은 변했어, 변하지 않아? 좌우 변화 없죠? 균형 거래량 불변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선이면? 수직선이 이게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수직선 하나가 나와버리면 항상 이 균형점은 어디에서 움직여 다닐 수밖에 없어? 이 변화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위에서 움직여 다닐 거 아니에요. 두 선이 만나는 점은. 그러면 상하 변화는 크겠죠. 수직선이면. 좌우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균형 거래량 불변이 된단 말이에요. 수직선일 때. 그럼 반대로 여기 잘 보세요.
얘가 수요 곡선이야. 공급 곡선을 해도 돼. 얘 수평선이죠. 지금 수평선이잖아요. 수평선. 그럼 수평선에서 공급이 있어요. 지금 얘가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이야. 공급 곡선. 그럼 얘 원래 균형점이었겠죠? 공급이 감소했대요. 그럼 공급 곡선 좌측 이동하죠? 그럼 여기에 찍히겠죠? 그럼 공급이 만약에 증가됐대. 그럼 우측 이동하죠? 여기에 찍히죠? 지금 뭘 느끼라는 얘기냐면 하나의 선이 수평선이 나와버리면 균형점은 이 수평선상에서 움직여 다닌다. 예? 그럼 수평선상에서 움직여 다니면 뭐는 불변? 상하가 불변이니까 균형가격은 무조건 불변이라고. 량의 변화는 커요, 작아? 좌우 변화는 크지? 그러니까 지금 뭘 느끼냐는 얘기냐면 수직선이면 자, 절 보세요. 수직선이면 이렇게 해보라니까 이렇게. 수직선이면 가격 변화는 커요, 작아? 상하 변화 크잖아. 가격 변화 큰 거야. 좌우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몸이 떨려서 이렇게 그으면 안 되고 이렇게 내리면 거래량의 변화는 불변이 되는 거죠. 좌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보시는 거예요. 한 줄 수평선을 그려봐. 이렇게 수평선을. 수평선을 왔다 갔다 해봐. 그러면 얘는 상하 변화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가격은 불변인 거야. 불변. 그럼 좌우 변화는 커요, 작아요? 크잖아.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은 많이 변하겠지. 증가하면 많이 증가, 감소하면 많이 감소하겠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뭘 알았냐면 탄력적일수록 들어 누워요, 서요? 들어 눕죠.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풀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원래는 원칙이 뭐냐면 이런 정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탄력적이면 얘는 좌우 변화가 큰 거죠. 그럼 탄력적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눌려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모양이. 그럼 좌우 변화는 커요, 작아요? 좌우 변화 크죠? 그럼 탄력적이면 거래량은 많이 변해, 적게 변해? 거래량은 많이 변하는 거고 상하 변화는 작은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이게 문제풀이 요령이라고. 그럼 비탄력적이면 무엇에 가까워요? 수직선에 가깝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 그럼 좌우 변화가 커요, 작아? 작죠. 상하 변화는 커. 비탄력적일수록.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얘가 눌려서 한 줄이 돼버리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가격 변화는 크죠, 더. 양의 변화는 불변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탄력적이어서 완전 탄력적이 되면 한 줄이 돼버리잖아, 얘가. 짜부를 어느 식으로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요, 원래 원리가. 그러면 한 줄 수평선이 돼버리면 가격은 뭐가 되는 거고? 불변인 거고. 양의 변화는 제일 많이 나타난다? 이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받아들고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만 푸는 거예요. 저하고 약속이에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주면 그때는 그냥 얘를 그냥 이대로 따라가요. 이렇게 내려.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냥 비 내리라고.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비 내려. 그럼 비 내리면 얘는 상하 변화 커요? 예? 좌우 변화는? 없는 게 아니라 작지. 얘는 완전 비탄력적인 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하는 거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거래량은 더 많이 적게 덜 변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얘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줬다면 이렇게 따라가자고. 그냥 탄력적이라면. 탄력적일 때 글자에서 얘를 이렇게 따라가라고. 그럼 얘는 좌우 변화가 커요? 거래량은 많이 변하겠지. 이때는. 가격의 변화는 적게 변하겠죠.
이게 문제품 요령이라고.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주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주면 뭘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 수직, 수평. 그렇죠. 수평선이야. 수평선. 한 줄 수평선.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아. 얘는 한 줄 수평선이니까 가격은 불변이죠. 느껴지세요? 좌우 변화 커, 작아? 크잖아. 그러니까 거래량은 많이 변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공급이 이번에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주면 뭘 그려놓고 문제를 푼다? 한 줄 수 직선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가격은 많이 변하고 지금 이 느껴야 돼요. 상하 변화가 가격이죠. 가격은 많이 변하고 양의 변화는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양의 변화 없죠. 좌우 변화 없잖아. 그럼 균형거래량은 불변이 답이겠죠.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잠깐만 절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하나를 그려놓고 시작하면 된다.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탄력적일수록 좌우 변화가 큰 거죠. 얘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탄력적일수록. 그러니까 상하 변화는 작아지는 거고 좌우 변화는 커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균형거래량 많이 변하는 거, 가격은 적게 변하는 거. 네. 그럼 비탄력적이면 좌우 변화가 작은 거죠.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에 가까운 거라며.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좌우 변화는 작잖아. 거래량은 적게 변하는 거고 가격의 변화는 크게 변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한 줄 수직선이잖아요. 가격 변화는 더 커졌죠? 상하 변화는. 양의 변화는 아예 없어졌지. 균형거래량 불변. 네.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한 줄 수평선. 가격은 불변. 상하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은 아예 불변. 거래량은 많이 변한다?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됐나요? 네. 그래서 문제 풀 때 비탄력적 이렇게 주면 비 내리고 그러니까 가격은 많이 변하고 좌우 변화는 작다. 그게 문제 푸는 요령. 탄력적이다 이렇게 주면 탄력적이다 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좌우 변화가 큰 거고 상하 변화는 작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이 문제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다 푼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면 나중에 진짜 쉽게 풀 수 있어요. 한 번만 연습을 해볼까요? 쉽게 풀 수 있는지. 문제 2.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공급이 감소했대요.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이 감소할 때라고 주는 게 문장이 더 자연스럽죠.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문제를 줘요. 이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문제라고요. 네. 되셨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라고 그랬죠, 여러분?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뭘 그리고 출발하라고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이 하나도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라고 그랬죠? 한 줄 수직선을. 네. 그럼 여기서 뭐는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이 둘 중에? 아니. 뭐는 그냥, 뭐는 불변이야. 균형거래량 얘는 무조건 빼도 박도 못하게 불변이에요? 아, 얘가 증가든 감소든 얘는 무조건 불변이라고.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이제 가격의 변화는 많이 변하겠죠? 그럼 가격은 많이 변하는 걸 알았는데 공급 감소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아니 왼수. 공급이 감소면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이죠. 예? 가격은 많이 상승, 적게 상승? 많이 상승. 많이 상승 맞아요? 가격 변화 크잖아. 이게 답이라고요.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얘가 만약에 수요가
얘가 1번이었고 2번에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줬다면 이 문제에서 뭘 하고 풀면 된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그어놓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좌우 변화는 크고 상하 변화는 작다. 가격 변화는 적게라고 적어놓고 풀면 되고 적게. 거래량 변화는 많이. 네. 그래놓고 공급 감소면 거래량 감소. 감소라며. 맞아요. 그럼 공급 감소면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은 상승이죠. 적게 상승.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교재에는 지금 안 적혀져 있지만 하나를 더 보고 들어갈 거예요. 여기를 보실까요? 기업의 총수입은 팔리는 가격에 곱하기 팔리는 수량을 곱해서 구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100원을 가지고 100원을 받아요. 가격이 100원이에요. 하나당 가격이. 100개를 팔아요. 그럼 총수입은 얼마일까요? 10,000원 발생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공급자는 총수입을 증가시키고 싶을까요? 총수입을 감소시키고 싶을까요? 얘를 증가시키고 싶겠죠? 맞나요? 그럼 공급자가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뭘 올릴까요? 가격을 올리겠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가격을 올려요. 그러면 총수입은 반드시 증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시 수요의 법칙.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지금 공급자가 파는 양이 결국은 수요자가 사는 양이죠. 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 뭐는 내려간다? 수요량은 얘가 감소하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재화의 성격에 따라 수요량이 하나도 감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이 적게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올린 것보다 가격을 올려도 수요량이 적게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수요량이 가격과 똑같은 정도로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수요량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가격 올린 것보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렸더니 수요량이 많이 줄어버려. 적게 줄어. 하나도 안 줄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수요량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해서 하나도 안 팔려. 가격 딱 올리는 순간 나 너한테 안 사.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공급자는 총수입의 증가를 꾀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데 가격을 올려봤더니 수요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팔리는 양은 주는데 그 팔리는 양이 주는 정도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맞아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하나도 안 줄고 비탄력적이면 적게 줄고 단위 탄력적이면 똑같이 줄고 탄력적이면 더 많이 감소하고 수요량이 가격 올린 것보다 그런가요? 완전 탄력적이면 어마어마하게 감소해서 빵개 팔리는 거죠. 그럼 얘가 빵개가 돼버리면 완전 탄력적에서 팔린 양이 빵개가 되면 가격 올리면 뭐예요? 총수입 빵이 되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극단적인 경우만 볼게요. 가격을 200원을 올렸어. 그랬더니 팔리는 양이 100개래요. 그대로. 질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길 잘 보세요. 오늘 집에 못 가요. 가격을 올렸죠 지금. 그랬더니 수요량이 팔리는 양이 100개였는데 100개래요. 응? 그대로 100개가 팔린데 가격을 올려도. 그럼 가격 상승에 대해서 수요량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변한 거야? 100개에서 100개인데 뭘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잖아. 네? 그럼 얘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죠. 그러면 가격을 올려도 수요량이 하나도 감소가 안 되니까
그때는 가격 올린 만큼 총 수입은 비례해서 증가한다? 네. 그러니까 공급자는 완전 비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펼치면 올린 만큼 꼭 비례해서 총 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번엔 가격을 200원으로 올렸더니 팔리는 양이 빵개가 됐대요. 그러면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이 어마어마하게 변한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변해서 빵개로 줄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곱하는 순간 빵원이 되죠? 그럼 얘는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야?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 공급자가 가격에 상승을 하면 총 수입은 빵이 돼버린다. 하나도 못 파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니까 결국 공급자는 가격을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총 수입이 증가된다. 내려야 될 때도 있다. 내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내리면 되겠냐면 이런 개념이죠.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반비례니까. 그럼 만약에 수요량이 하나도 증가되지 않으면 그때는 가격 내리면 바보짓 한 거죠. 총수입은 가격 내린 만큼 감소할 거니까. 팔리는 양이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을 내렸더니 이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정도가 가격 내린 것보다 적게 미미하게 증가했어. 그럼 총수입 줄겠죠. 네. 그런데 가격 내린 만큼 꼭 그만큼 수요량이 증가하면 똔똔 쌤쌤 또이또이잖아. 내린 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입은 불변이 되겠지. 단위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 근데 가격을 내렸더니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했어. 이런 재화 있죠.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화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총수입이 증가하죠. 가격은 내렸지만 하나당 가격은 내렸지만 파는 양이 급증했으니까. 그럼 이때는 이런 재화는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는 편이 좋은 거죠.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할 거니까. 총수입의 증가를 꾀하기 위해. 그래서 시험 문제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냐 탄력적이냐에 따라서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칠지 인하 정책을 펼칠지 시험 문제로 나오겠죠.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얘를 이렇게 그려서 문제를 풀겠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개념이 뭔지를 깨달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깨닫는 방법이 뭐냐면 깨닫는 방법은 여기를 보실까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면 다 있을 텐데, 자, 여기. 이걸 꼭 하나 외워두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얘를 외워야 돼요.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얘를 반드시 외우고 가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예, 얘를 하나 적어 놓는 거예요. 네. 33페이지 제일 밑에다 적든 하여튼 빈 공간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연습을 할 거예요. 저만 보세요, 저만. 옆에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옆에 사람을 이렇게 살짝 건드렸어. 이게 주어진 변화야. 실제로 뺨을 이렇게 건들면 안 돼요. 싸움 나요. 이렇게 건드렸어.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보고 씩 웃어. 그럼 그 반응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죠. 그럼 그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야, 약한 사람이야? 힘이 약한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죠? 다시 이렇게 옆에 사람을 툭 건드렸더니 옆에 사람이 주먹 쥐고 두 대 쳐. 예? 그럼 그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야?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내가 이렇게 건드렸을 때 내가 주어진 변화보다 더 많이 반응하겠죠. 맞아요? 그럼 그 반응이 탄력적이죠, 지금.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이건 문제 풀 때 정말 중요해요.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약하다? 힘이 세다라고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네? 그럼 힘이 셀수록 탄력적으로 반응하겠네요. 지금 그 얘기네요. 그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중에 누가 돈이 많아요? 당연한 질문이죠. 고소득층이 돈이 많죠. 그럼 돈 많은 사람이 힘이 센가요, 약한가요? 힘이 세죠. 그럼 고소득층의 수요일수록 탄력적이다, 비탄력적? 탄력적인 거예요. 그럼 고소득층은 고가인 재화를 사요, 저가인 재화를 사?
고가. 그러니까 고가일수록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탄력적이에요. 그럼 고소득층은 신규주택을 사요, 중고주택을 사? 신규주택. 그래서 신규주택의 수요일수록 탄력적이야. 네. 가계 지출 중에, 가계 지출하는 금액 중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재화일수록 고가인 재화죠. 아니, 내가 쓰는, 한 달 쓰는 금액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 하나의 재화에 50만 원을 쓴대. 그럼 비중이 크잖아요. 그럼 걔는 고가야, 저가야? 고가란 얘기잖아요. 그럼 고가일수록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고 얘기했죠.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그럼 저소득층은 힘이 세요, 약해요? 저소득층은 힘이 세, 약해? 힘이 약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너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힘이 약해요.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소득층은 저가인 재화를 사요, 고가인 재화를 사? 저가. 저가인 재화일수록 비탄력적인 거예요. 네? 그럼 전체 가계 지출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저가는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럴수록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그럼 저소득층은 중고주택을 사요, 신규주택을 사? 중고주택. 그래서 중고주택일수록 비탄력적이에요. 한 방에 그렇게 끝나잔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게 제공될수록 돈을 많이 빌려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커졌죠. 그럼 나는 힘이 세져, 약해져? 세지죠. 그럼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게 제공될수록 부동산 수요와 공급은 좀 더 탄력적이 돼요, 비탄력적이 돼? 좀 더 탄력적이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를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완전 탄력적이면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힘이 센 거야, 약한 거야? 약한 거죠. 그럼 탄력적일수록 힘이 센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영화를 보면 이렇게 한 반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라고 볼게요. 고등학교에 한 50명, 60명이 쭉 앉아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 정도 인원이었잖아요. 요즘 뭐 25명, 30명이지만 전학 온 학생이 있어요. 전학생이 있어. 그러면 인사를 시키죠. 인사를 시켜. 그래서 인사를 시킨 다음에 자리 저기가 앉아 그러면 가서 앉죠. 그렇죠? 그러면 옆에서 쪽지가 날라오죠. 쪽지가 오잖아요. 어디로? 옥상으로. 모든 일은 옥상에서 이루어지잖아. 옥상으로 따라 올라오래. 그래서 올라갔어, 이제. 올라갔어.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렇게 쭉 삥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돈 내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영화 못 보셨어요? 봤어요. 응, 봤잖아요. 그럼 돈 내나 그런 거야. 그럼 가격 인상을 요구한 거죠? 돈 내나 그런 거야. 그런데 얘가 알고 봤더니 국내 UFC 챔피언이야. 격투기 선수야, 격투기 선수. 그럼 그렇게 힘센 애한테 돈 내나 그런 애는 돈 내나 한순간 자신의 총수입이 증가해요, 감소해? 감소해. 오히려 뺏길 거 아니야. 예? 그럼 힘이 얘가 더 많이 세면 셀수록 더 많이 뺏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는 총수입의 증가를 꾀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수요자가 힘이 세면 셀수록 힘센 애한테 돈 내나 그러면 지껏 뺏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힘센 애한테 뭔가를 뜯어내는 방법은 걔한테 아양 떨어야 돼, 윽박질러야 돼? 힘센 애한테 뭔가를 뜯어내려면 아양 떨어야 되죠. 그럼 공급자가 아양을 떠는 건 가격 인상이야, 인하야?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는 거죠. 수요가 힘이 세면. 수요가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면. 이해를 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번에는 수요가 힘이 약해요. 전학 온 애가 힘이 약해. 그러면 돈 내나 그러면 돈을 주겠죠. 그럼 힘 약한 애한테 뭔가를 뜯어내는 방법은 윽박질러야 돼, 아양 떨어야 돼? 힘 약한 애한테 아양 떨어봤자 힘만 빠져. 힘 약한 애한테는 윽박질러서 돈을 끄집어내는 거지. 그래서 수요가 힘이 약하면 비탄력적, 탄력적? 비탄력적이면 공급자는 가격 인상이나 윽박지르는 건
인상 쓰면서 윽박 지르죠? 네.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지. 이해를 하셨나요? 그럼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야.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럼 걔한테 100원 달라고 얘기하면 걔는 꼭 100원을 줘요? 적게 줘? 아니. 전화고 내가 힘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100원 달라고 얘기하면 힘이 하나도 없는 애는 10원당 한 대잖아. 달라는 대로 주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약한 애한테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치면 가격 인상한 만큼 비례해서 뽑아낼 수 있죠. 총수는 비례 증가하겠지. 근데 이번에 수요자가 전화고래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 그럼 걔한테 돈 내놔 하는 순간 그거 다 뺏기지. 그러니까 총수입은 빵이 되겠지. 이해를 하셨어요? 그럼 이때 수요자와 공급자가 힘이 똑같대, 만약에. 단위 탄력적이야. 그럼 걔한테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꼭 그만큼 수요량이 똑같은 양만큼 증가 감소하잖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가격과 수요량을 곱하는데 가격을 올렸더니 꼭 그만큼 수요량이 감소해요. 가격을 내렸더니 꼭 그만큼 수요량이 증가해. 이게 단위 탄력적인 경우잖아요. 그럼 똔똔 쌤 또이또이잖아. 그럼 총수입은 불변이라고. 네. 그래서 가격만큼 꼭 그만큼 수요량이 변하는 단위 탄력적 재화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총수입의 변화를 깨할 수 없죠.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만 이제 정리. 이것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세요. 윽박지를지 아양 떨지만 판단하세요. 힘이 센 사람한테는 윽박질러야 돼, 아양 떨어야 돼? 힘이 센 사람한테 윽박지르면 뒤지게 맞아요. 힘이 센 애한테 뭐하고? 아양 떨고. 그럼 아양 떠는 건 가격 인상이나? 가격 인하. 그래서 백화점이 세일하잖아요. 세일. 아양 떠는 거잖아. 그럼 수요량, 판매량이 늘어서 전체 총수입이 증가를 깨하는 거잖아. 네. 근데 수요량, 가격을 올려도 수요량이 얼마 변화 없는 제한은 가격을 디립다 맨날 올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사야 되니까. 그러면 가격을 올린 만큼 총수입은 증가하잖아. 지금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판단해 보세요. 대체할 것이 많으면 가격을 올리면 걔를 그대로 써요? 뛰쳐나가요? 대체할 걸로 뛰쳐나가죠? 탄력적이야? 반응이 비탄력적이야? 아니,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가격 변화에 대해서 많이 변하죠? 많이 뛰쳐나가잖아. 수요량이 많이 감소하잖아.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대체할 것의 유무인 거야. 그러니까 해당 재화를 대체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재화의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많이 감소하죠. 근데 대체할 게 적어. 그럼 가격이 올라가도 얼마 못 뛰쳐나가잖아. 그럼 수요량 적게 변하죠. 이해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질문. 이것만 바로 맞추면 돼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공급자는 총 수입의 증가를 깨하기 위해서 판매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인하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 고가 전략을 펼치기도 하고 저가 전략을 펼치기도 하는데 그때 가격 인상 인하의 여부는 수요의 뭐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네요. 그래서 수요자가 힘이 셀수록 힘이 센 애한테 공급자는 윽박질러야 되고 아양 떨어야 되고 아양 떨어야 되고 이것만 먼저 대답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힘이 약하면 윽박질러야 된다, 아양 떨어야 된다? 윽박질른다. 수요자가 힘이 하나도 없으면 걔는 윽박지르는 만큼 비례해서 총수입 증가? 10원당 한 대니까. 기억해야 돼요. 수요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면 걔한테 윽박지르는 순간 다 뺏긴다? 약간 뺏긴다? 다 뺏긴다? 다 뺏겨서 총수입은 빵이 되는 경우의 수를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다라고 주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전환시키죠. 수요가 힘이 세면 약하면? 수요 탄력적. 수요자가 힘이 세면 공급자는 윽박 지른다, 아양 떤다? 아양 떨어야 되니까 가격 인상 정책, 인하 정책. 인하 정책을 펼쳐서 총수입의 증가를 깨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라고요. 네. 지금 그 얘기라고.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힘이 세면 약하면? 힘이 약하면 공급자는 윽박 지른다, 아양 떤다? 윽박 지른다. 가격 인상?
고가 전략을 통해서 총수입의 증가를 깨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라고요. 다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럼 수요자가 힘이 하나도 없으면 따라해보세요. 힘이 하나도 없으면 없을 때 가격 인상을 하면 인상한 만큼 총수입은 비례해서 증가한다? 맞아요? 그럼 가격을 인하하면 총수입은 비례해서 감소하겠네요? 수요량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면 지금 그 얘기죠. 가격 인상을 하면 그렇게 힘센 애한테 윽박지르면 다 뺏긴다, 약간 뺏긴다? 다 뺏긴다. 총수입은 빵이 된다. 그게 정답이라고요. 네. 그럼 단위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면 꼭 그만큼 수요량이 감소? 똑같이. 가격을 내리면 꼭 그만큼 수요량이 증가? 그러니까 올라간 길이와 내려간 길이가 똑같으니까 똔똔 쌤쌤 또이또이. 따라해보세요. 똔똔 쌤쌤 또이또이. 그래서 총수입은 변화가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고 불변이 된다. 그러니까 고로 수요가 단위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정책은 유효한 정책이 될 수가 없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결과가. 이게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탄력성의 전체 내용의 거의 끝이에요. 끝. 그래서 탄력성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약 90% 정도를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오늘. 됐나요? 오늘 제가 탄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스타킹의 탄력성으로부터 출발했죠. 스타킹의 탄력성은 스타킹이 변하는 정도, 반응되는 정도. 중요한 건 스타킹을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주어져야 된다? 주어진 변화. 그것에 대해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따졌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 손가락 이렇게 했었죠. 주어진 가격 변화가 있을 때 주어진 변화만큼만 변하면 이제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 단위 탄력죠. 그럼 이 1배 변한 거죠? 1배? 예? 탄력성 1이면 1단은 따라해보라니까. 1단은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 그럼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그것보다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 이렇게 하면서 좌우로 퍼지는 게 느껴지세요? 지금 몸으로? 그러니까 원래점과 연결시키면 더 들어눕는 거지. 예? 그럼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수평선? 완전 탄력적일 때 수평선. 느끼라고. 그럼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주어진 변화보다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하나도 안 변하면 이렇게 되는 게 느껴지세요?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이 나오잖아. 그럼 수직선이면 차차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서 느껴야 돼. 가격은 변화에 변하지 않아. 가격 변화죠. 상하 변화. 제발 느끼라니까. 좌우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균형 거래량 불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수평선은 좌우 변화는 커요, 작아요? 균형 거래량 많이 변하는 거야. 상하 변화는 없죠. 불변이라고. 그게 문제를 푼 요령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우리가 따지는 내용의 계산 문제가 나오면 가에는 뭘 곱하고? 탄력성 문제는 곱하거나 나누면 답이 나오는데 가에는 뭘 곱하고? 가탄. 소에는 뭘 곱한다? 소탄.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오죠. 네. 두 개가 동시에 주어졌다 그러면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데 주의하실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냥 플러스로 보이더라도 걔는 마이너스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렸다 그러면 수요량은 감소, 마이너스를 붙여서 문제를 꼭 풀어줘야 된다는 거. 양의 변화를 따질 때에는.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수요량은 감소죠. 네.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죠. 맞나요? 그런데 문제, 계산 문제를 풀 때 수요량이 나왔어.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온 거야. 그러면 그때 나머지 하나 주어져 있는 걸 곱한다, 나눈다? 나눈다. 그게 무슨 시? 순화시. 따라해보세요. 순화. 그래서 수요량이 나오면 무조건 나머지 하나를 나누면 답이 나온다. 맞아요? 그 다음 바로 대답해 보세요.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5% 감소로 끝나야 돼. 5% 감소. 근데 최종적으로 빵 프로 변화했어. 그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얼마만큼 변화한 거예요? 5% 증가한 거죠. 되나요? 그럼 수요량이 나왔잖아. 그때 소득이 주어져 있다면 걔로 나눠주면 바로 소득 탄력성이 나오는 거지.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곡선의 기울기가 왜 수직선이 완전 비탄력적인지. 한 점 찍었을 때, 가격 내려갔을 때, 양의 변화가 없을 때 수직선이 되는 거고. 양이 조금만 증가했을 때 수직선이 가까운 거고. 양이 많이 증가하면 좌우로 많이 퍼져나가니까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거. 그걸 느끼면 끝난다는 얘기였어요. 그런가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뭐랑 연결시켰을 때 문제가 어려워진다? 균형점의 이동과 함께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집어넣으면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말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 그려놓고 풀고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 그려놓고 풀고 탄력적이면 이렇게 짜부가 된 거니까 탄력적일수록 좌우 변화가 큰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확실히 뭐를 알았냐면 탄력적일수록 좌우 변화가 크잖아. 비탄력적일수록 좌우 변화가 적죠. 좌우 변화가 균형 거래량이잖아. 네.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B를 내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하 변화는 큰 거고 좌우 변화가 작은 거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얼마든지 다 찾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약하다? 힘이 세다? 그리고 우리가 따지는 건 양이 변함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건 안 따지죠? 주어진 변화가 항상 뭐야? 가격이 변함에 따라 양이 변하는 정도. 소득이 변함에 따라 양이 반응되는 정도를 따졌던 거죠. 네. 그러니까 좌우 변화의 정도를 따지는 거야. 항상.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네. 탄력성이 생각한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연습해 보면 풀리면 쉬운 거고 만약에 정 모르겠으면 그건 어려운 거지. 분명히 푸실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 입지론은 이번 턴에는 교재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투자론 부분의 내용을 들어가서 투자론을 한번 설명드려 볼 생각이에요. 됐나요? 다음 주에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하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